네, 반갑습니다. 클래스팅 조현구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바시 교육 특집, 교사 특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이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새학기 개학하셔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쁘시죠.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공개 수업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학예회 준비도 곧 있을 거고요. 또 학생 생활 지도에 업무는 또 좀 많습니까? 또 옆반 선생님 컴퓨터 고장 나면 컴퓨터도 고쳐줘야 되고, 겨울에 눈 오면 눈도 치워야 됩니다, 선생님들. 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강연에 찾아와 주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께 존경의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연컨대 오늘 이 강연 이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인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못 믿는 눈치인데요. 15분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학생을 정말 좋아하는 행복한 선생님이었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인기 있는 선생님과 인기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자, 인기 있는 선생님은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자상해서?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어서? 수업을 잘해서? 네, 분석을 해보니까 젊고 예쁜 선생님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예뻐지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는 젊은 선생님이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젊은 선생님,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 젊은 선생님은 학생들하고 세대 차이가 한 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3년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 세대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무려 6세대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 세대는 이해가 되는데 남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세대 건너는 그래도 이해는 되는데 두 세대 건너고 세 세대 건너니까 대체 이 세대들은 뭐 하는 애들인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여름에 가족여행을 갈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저보다 9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여동생이 이제 여행 간다고 신나서 아이돌 노래를 차에서 틀고 재밌게 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5분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사납다. 저희 어머니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트로트를 트셨습니다. 두 분의 콤비가 아주 적절하고 너무 궁합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행 가는 내내 트로트를 들어야 했습니다. 트로트 메들리로. 그것도 가수가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계속 같은 트로트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행 가는 내내 듣는 동안 제 동생은 즐거웠을까요? 네, 제 동생은 결국 자기 이어폰을 꽂고 혼자 자기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통의 단절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자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저희 아버지가 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트로트를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그대로 교육으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정말 중심은 누구일까요? 교사. 좋습니다. 교사. 정말 원래는 교사였습니다. 1930년대 이전만 해도 교수자 중심 학습이 정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1930년에 존 듀이라는 학자가 학생 중심,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만 중심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됐는데 학생을 맞춰야 되는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도 7차 교육 과정부터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학습자 중심 교육 과정이 계속 개정이 7차 교육 과정에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존 듀이는 알았을까요? 그때 학생한테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를. 그때는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맞출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386 세대도 젊었을 때는 X세대 가르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N세대가 들어오면서 얘들은 좀 다른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들어오면서 멘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얘들은 뭘까? 바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불립니다. 원어민이에요. 디지털을 원어민처럼 써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학생들은 소통하는 게 디지털로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학생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전화로 소통하시는 게 편하시죠? 1시간, 2시간 전화하는 게 편하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조사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때 제일 짜증나는 순간은 일이 전화 올 때였습니다. 내가 게임하고 친구랑 문자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짜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이 우리 교실에 들어왔고, 우리 선생님은 어떻죠? 보통 여자 선생님이 많으시죠? 게다가 인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을 안 좋아합니다. 맞죠? 자, 두 상극이 교실에서 부딪혔어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꼽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은 점점 더 그런 문제들을 자기가 가져가면서 꾹 다물고 혼자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떨까요? 학생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자꾸 내 중심적으로만 수업을 하려고 해. 나에겐 관심 없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 그렇게 학생이 생각하다 보면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떨어지고 선생님의 교사의 권리도 계속 추락하게 됩니다. 자, 사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려니까 너무 큰 장벽이 있는 겁니다. 대체 페이스북이 뭔지, 소셜 네트워크가 뭔지, 웹 2.0, 여러 가지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가 나온대요. 이제 시계에서 막 전화가 된대요. 이제 이러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에게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든 장벽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끝날까요?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 우리 세대는 6세대가 아닌 10세대, 더 큰 세대의 구분이 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거는 큰일 났다. 혼자 집에서 저는 이제 컴퓨터를 좋아했고요. 또 부모님의 권유로 교대를 입학을 하고 그러면서 컴퓨터와 교육의 접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빨리 미래가 보였습니다. 제가 본 미래에는 정말 큰 문제가 봉착해 있었고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지에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나중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든든한 뭔가 무기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만들기 시작했고 잘 아시다시피 젊은 남자 교사는 학교에서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업무 분장표에 7개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방송부, 학교 홈페이지 관리 등등등 맨 끝에 하나가 정말 짧은 단어였는데 무서운 업무가 있었습니다. 기타. 이 업무는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대체 너무 힘들어. 사실 진짜 그 업무를 끝내고 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자면 많이 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 대체 내가 원하는 건 언제 만들어질까? 20년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혼자 만들 수는 없겠구나. 저랑 같이 뜻을 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좋은 의도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해보겠다라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착하고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고 클래스팅은 2년 만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0년에 만들 만한 이 서비스를 우리 정말 교육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클래스팅을 2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고리타분한 교육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 20대, 30대, 40대, 50대 어느 선생님이든지 간에 내가 학생에게 다가가고 싶다 마음만 먹으시면 클래스팅을 접하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정말 쉽게 만들려고
옆반에 계신 부장 선생님 모셔놓고 써보세요 해놓고 막히면 다시 돌아가서 만들고 다시 또 써보게 하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50대 선생님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하고 소통을 하려고 가지고 갔는데 학생이 싫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겠죠. 학생이 좋아하는 교육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 반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어떤 걸 넣으면 재밌을까? 너희들 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래스팅은 만들어졌고, 우리 교육은 그것을 너무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지 지금 출시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요. 무려 20개국 나라에서 5만 3천 개의 클래스가 클래스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다른 우리나라 교육을 동경하는 나라에서 클래스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글로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53% 정도의 학교에서 클래스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학생이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의 서비스는 매력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재방문율로 측정을 합니다. 어플 하나 다운받으시고 금방 지워버리는 경우 많죠. 잘 안 들어가고. 클래스팅의 재방문율은 94%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육 서비스가, 심지어 그것도 교육 서비스가 94%라는 경이로운 재방문율을 만들어냈고, 더 놀라운 건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제치고 클래스팅이 사용되는 시간이 페이스북 다음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여러분 접속하는 시간 일주일에 5분도 안 됩니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클래스팅은 이렇게 교육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놀 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니까 그 학생들이 다른 데서 허튼 짓 하지 않고 여기 와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실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지만 많이 어려우셨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제가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인기도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클래스팅을 사용했을 때 만족도 평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선생님이 클래스팅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니까 학생이 고마운 거죠. 학생 어때요?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면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만족도 평가 잘 주고 싶지 않나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걸 느껴지면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더 선생님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다가가기 힘들었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대가 교실에 들이닥쳐진지 간에 디지털 네이티브 말고 뭐 별의별 세대가 다 교실에 들어와도 저희는 미리 연구를 하고 그 세대에게 선생님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제가 어렵게 된 선생님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의 스타트업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이 곳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선생님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평생 교육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